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87%, 그리고 코스닥은 2.78%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시장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도 하락하면 어떡하나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뉴페이스가 코스피 200에 쭉 새롭게 신규로 편입이 되었고, 그것도 무려 시가총액 2위로 등극이 되는 바람에 기관 투자자들이 다른 종목도 쭉 팔고 비중을 맞추느라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많이 썼다. 때문에 시장의 수급에 왜곡이 일어난 하루였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이 그 목표한 수량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면 오늘도 어제와 같은 움직임이 좀 있었을 수도 있고, 오늘도 다 못했더라면 다른 거래일에 그런 목표 수량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상승 마감한 걸 쭉 보고 이 시장 수급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아이고 뭐 어제부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수급 불균형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전기전자 업종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은 뭐 오늘도 많이 팔았어요.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했고요. 그리고 다른 업종들 이렇게 쭉 보면은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했죠.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뉴페이스가 시장에 등장을 했고, 그것들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거 팔고 세력들은 이거 편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서 쭉 계산을 더하기 빼기 쭉 해보니까 어제 너무 많이 팔았네, 이 돈 남았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남은 거 다 사라, 오늘 다시 되사라 해서 그 어제 남은 돈 LG 다른 거 팔고 LG 에너지 솔루션 사고 남은 돈 가지고 지금 다시 되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오늘 지나고 나면은 한 며칠 연휴잖아요. 보자, 주말 이틀 쉬고 그리고 월, 화, 수 이렇게 연휴입니다. 한 며칠 쭉 쉬는데 그것도 뭐 시장이 하락한 상태에서 쉬는 거하고 상승한 상태에서 쉬는 거하고는 조금 기분이 다르죠. 일단 시장이 상승한 상태에서 쉬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주식 시장에 좋은 뉴스가 없었답니까? 뭐 긴축, 또 그리고 러시아 분쟁, 또 중국 경기 침체 우려, 또 그리고 오미크론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터키는 저쪽에 인플레이션, 뭐 레바논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러시아도 인플레이션, 이렇게 좋지 않은 이렇게 소식들이 많이 들렸고, 그런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시장은 뭐 좋은 소식이 아닌데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와중에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무려 이렇게 주말 쉬고 월, 화, 수 3일이나 쉬보게 됩니다.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시장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평가손이 많이 늘어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힘내시고 이 연휴 기간 동안 기운 좀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계속 돈이 늘어나겠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돈이 M2 통화가 계속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심지어 금리를 올리는 기간 동안에도, 또 그리고 양적 긴축을 한 그런 기간 동안에도 계속 돈은 늘어났었습니다. 앞으로도 돈이 늘어나겠죠. 그 관련해서 뭐 돈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잠시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이 돈들 중에 뭐 조금 오래된 기준입니다만 한 60%가 달러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한 40%가 달러 이외의 돈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달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한 번씩 제가 그림도 보여드리고 또 관련해서 기사들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 말은 지금 달러가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종이 쪼가리가 돼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갖다가 사용을 할 때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그 가치가 변함없이 유지가 되는 게 바로 금이죠. 금은 저 멀리 그리스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금은 돈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금은 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이 지난 몇천 년 동안 계속 돈으로 인정받는 동안에
뭐 주조를 통해서 구리도 돈이 된 적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수많은 돈들이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했습니다. 뭐 달러 역시 예외일 수는 없겠죠. 예전에 이 달러가 금하고 실제 교환이 될 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만은 뭐 달러는 금과 분리돼 가지고 종이 쪼가리가 된 지 좀 오래됐습니다. 달러 역시 지금 이렇게 종이 쪼가리인데 그걸 갖다가 미국에서 너무나 많이 풀어버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뭐 전 세계로 수출하게 됐죠. 머지않아 이 달러 종말이 올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재 달러를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보유하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분산 투자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는 뭐 아직도 밖에 해외에 놀러 가려고 하면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고, 앞으로 제 살아생전에 조금 모르겠어요. 지금 점점 달러의 어떤 위상이 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가겠나? 몰라요. 이게 기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의 위상이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점 더 하락을 하고 있고, 정말로 달러는 종이가 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앞으로 달러가 계속 늘어나서 마지막 인플레이션이 한 번 더 크게 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달러가 정말로 종말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금하고 원하고 이 투자의 시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액션에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한국 금 거래소도 있고 뭐 표준 금 거래소도 있고 몇 군데 이 금을 갖다가 사고 파는 데가 있습니다. 은도 거기서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대충 전화를 해보니까 실물은 없고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고 뭐 돈을 입금하면은 그 물건을 받아서 주고, 어떤데 뭐 택배로 보내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금하고 원하고 서서히 비중을 좀 늘려갈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늘리는 방법은 앞으로 주식이 조금 이래 팔면 요만큼은 그냥 의무적으로 금 사는 걸로 수익을 내면, 기존에는 수익을 내면 재투자를 해서 계속 다른 종목을 사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익 낼 때마다 아니면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금을 사는 걸로, 금과 은을 사는 걸로 일단 크게 계획을 잡고 있고, 뭐 달러는 현재 뭐 아직은 괜찮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있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뭐 놀러 갈 때 뭐 쓰고 하면 또 소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용도로 일단 아직은 달러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비중은 줄여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애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금과 은에 대해서도 좀 분산 투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한 2천만 원 이상, 2천만 원까지는 애들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1억까지는, 그 이후부터 다시 1억까지는 정리를 할 때 10%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금을 매수를 하면 부가세 10%를 내죠. 그러니까 뭐 차이점은 애들이 정리를 하게 되면 애들 이름으로 가는 거고, 금은 애들이 좀 사기 힘들 거니까 애들 또 사면 또 뭐 어디서 돈 났나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금을 사서 그냥 오래 들고 있는 거죠. 30년, 50년 들고 있는다 생각하고, 마지막 쪽 날 때까지 들고 있는다 생각하고, 언젠가 되면 뭐 30년, 50년까지 뭐 자료가 보관되겠어요. 한 5년 지나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안 없어지면 뭐 나눴다가 애들한테 죽기 전에 가가라고 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애들 같은 경우 저거가 뭐 돈이 생기면 어차피 저거 이름으로 넘겨주는데도 계좌로 해서 주식을 살라 그러면 정려행을 내서 뭐 세금 처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10% 세금을 내고, 금을 사도 10% 세금을 내는데, 물론 애들 이름으로 금은 못 살 겁니다. 내가 사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애들도 이제 그 돈이 모이는 대로 금과 은을 갖다가 이제 좀 사주면 안 되겠나. 그럼 저거는 이제 주식과 금 일단 두 개로는 분산 투자를 이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애들도 서서히 이제 금을 좀 보유할 때가 됐다. 그러면은 제가 2월달 정도, 이제 뭐 1월 다 지났기 때문에 한 2월 정도 되면은 뭐 애들 봄방학 때 일단은 실제 가서, 물론 택배로 해서 뭐 쑥 오면 좋은데 뭐 그런 것도 뭐 편하게 사는 방법이지만, 주문을 해놓고 그 실제 금 거래소에 가서 실물을 받아가지고 사줄까, 그래 일단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튼 중요한 거는 뭐 돈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 그동안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금리를 갖다 올리거나 양적 긴축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실제 뭐 돈은 늘어났고, 또 앞으로 민간에서 돈을 많이 만들 건데, 민간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뭘 하면 돈을 어디서 만드느냐 싶어도, 여러분들 그 신용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를 가지고 써버리면 그냥 바로 그게 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용결제하면 그게 여러분들 일시불로 그 현금을 갖다 은행에 넣어놨다가 하는 그런 카드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은행에 돈 있는 만큼 뺏쓰는 그런 카드하고 좀 다르죠. 저거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신용으로 그냥 끄어버리기 때문에 신용카드 쓰면 곧바로 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카드로 땡기면 바로 또 돈이 만들어지고. 그럼 신용카드 여러분들 은행 대출 내면 그 이 새끼들 그냥 대출을 안 내줍니다. 카드 하나 발급해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지라뱅 하면서 쑥 대밀어요. 좀 살려주이소. 나도 먹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 쭉 대밀어요. 그런데 또 대출 내는 마다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그 새끼들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내밀면 또, 그씨 하나 그냥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 잠자는 카드들이 이제 엄청 많고, 실제 쓰는 카드들도 많죠? 그런 것들이 막 끊어 쓰기 시작하면은, 민간에서 이 돈 만드는 거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돈이 엄청 불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돈 만들고 만드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민간에서 엄청나게 돈을 만들어내면, 또 그리고 만약에 전쟁 같은 거 나면은 끝장나쁩니다. 전쟁 비용 조달을 한다고. 그러면 만약 미국이 지금 러시아하고 뭐 실제 뭐 전쟁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중국하고 전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미국과 관련된 전쟁이 일어났다 싶으면 그 세계로 또 달러 열심히 푼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달러 개판됩니다. 돈이 마지막으로 치달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종이 쪼가리가 될 때 바로 직전에 전쟁 같은 게 일어나서 그 군비 조달한다고 엄청나게 돈을 찍어버려요. 그러면 그 돈이 종이 쪼가리가 돼버립니다. 독일 마르크도 전쟁 때문에 끝났죠. 일본 돈도 2차 세계대전 때 종이 쪼가리가 돼버렸죠. 지금 미국 달러도 멀지 않았습니다. 파운드도 전쟁 때문에 미국한테 기축통화 지위를 뺏겼죠. 그런데 이 달러가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돈이 한번 팽창하고, 그 과정에 뭐 전쟁까지 한번 일어나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 개입된 전쟁이 또 일어난다 그러면은 달러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 수명이 이제 거의 다 했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당장 팔아야 되나? 그건 아니죠. 저는 마누라하고 나이가 이제 이미 많이 됐기 때문에 있는 달러 열심히 쓰면서 놀러 다녀야죠. 뭐 그런 용도로 쓰는 거고, 이제부터는 금을 이제 사 들어갈 때가 됐다. 금을 하나의 자산군으로 편입시킬 때가 됐다. 은도 자산군으로 시킬 때가 됐다 생각하고, 일단 저는 이제 그렇게 액션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금하고 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이제는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좀 들여다 봅시다. 자, 시장 수급을 들여다 보면은 무려 세력들이 50개 종목이나 매수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 살펴봐야 되냐면, 오늘 세력들의 그 매수가 의미 없는 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무조건 있는 거 다 팔았더니 이제 계산쭉 해보니까 돈 좀 남았네 라고. 그럼 이 돈 남은 거 가지고 다시 사야 되잖아. 아무거나 사 임마 씨야, 아무거나 사 이래 안 할 거잖아. 그러면 요거 사라, 요거 우리가 사라 그겁니다. 요거는 괜찮으니까 사라. 그러니까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유심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50종목이나 되니까 아이고 저거 언제 다 검토를 합니까? 대충 이때는 뭐 플랜 A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죠. 플랜 A 도움을 좀 받아보니까 요런 종목들 있죠. 요런 종목들 요런 거 파란색 낑기고 말고 요런 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연휴 동안 시간도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 쭉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곡점 지표 쭉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분석되는 종목들입니다. 자, 요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튼 뭐 그나마 오늘 시장이 상승 마감해서 다행입니다. 이 수급 불균형이 해소가 됐다. 주식시장은 다시 원상복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상복귀라고 하는 게
뭐 긴축에 대한 우려, 뭐 여러 가지 우려, 이런 우려로부터 원상복귀가 된 게 아니라 수급 불균형으로부터 원상복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부터 일단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 주식시장에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겠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은 계속 늘어날 거고, 금리를 올리니, 뭐 양적 긴축을 하니, 온갖 뭐 어려운 말로 다 동원해도 결론은 그냥 돈이 늘어나게 돼 있고, 인류 역사를 쭉 되돌아볼 때, 금 빼고는 다 개판이 됐다. 다 똥됐다. 그 달러도 똥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러, 모르겠어요. 달러가 저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다른 걸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이 한번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카드 일나게 끊고, 또 그 와중에 러시아 전쟁, 하여튼 미국이 어떻게든 전쟁에 개입됐다 그러면은, 지 새끼들 돈 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달러는 종이 쪼가리를 향해서 점점 달려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달러를 대체할 만한 지금 돈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일단 위안화는 뭐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일단은 금이 직접적으로 뭐 돈의 역할을 하기는 좀 힘들 거고, 통화가 좀 다변화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항상 그래도 어떤 뭐 기준이 되는 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날이 우리 살아 생전에 오고,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뭐 분산 투자에 대해서 뭐 여러분 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금도 하나의 보토에 편입시킬 준비를 좀 해야 되고, 그럼 금을 갖다 어떻게 살 거냐? 그냥 금을 못 사면 은을 사도 됩니다. 은 동전 하나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4, 5만 원 주면 사요. 사는데, 그냥 그걸 갖다가 뭐 따로 돈을 마련해서 사기보다는 그냥 한번 묻어두고, 이거는 뭐 일단 계속 들고 간다라고 보니까, 뭐 투자금 뭐 수익 낼 때마다 아주 조금씩, 아니면 월급 타서 한 조금씩 몇 개씩, 하루에 뭐 50만 원 내가 모은다 그러면 나는 한 달에 하나씩 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은 5만 원이면 은 하나 살 수 있습니다. 은 동전. 그런 거 계속 사두게 되면은, 뭐 나중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식한테, 그건 뭐 중국어 뭐 있노? 뭐 꼬리뼈 붙은 것도 아니잖아. 물려주는 거죠. 아빠가 니한테 준다. 그럼 그거는 사탁하는 증거가 있어도 시간이 오래 걸으면 뭐 정부에서 추적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주면 자식이 현명하게 잘 쓰면 되죠. 그걸 가지고 계속 지도 들고 있으면 돼요. 계속. 그걸 쓸 때는 정말로 종말이 왔을 때 쓰는 건데, 어쨌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돈만 가지고 있다 보면은 개박살 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못 사는 사람들, 돈만 가지고 있다가 개박살 난 거예요. 돈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개박살 납니다. 터키도 마찬가지고 레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이외의 다른 걸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그것도 다 중요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막상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달러도 이제 개판하기 시작하면 뭘로 가서 무조건 살아야 될 거 아닌가 봐요. 그러면은 은 동전이라도 집에 한 몇백 개, 몇천 개 쭉 좀 준비를 해놔면, 그러면 뭐 하나씩 들고 나서 밥 한 끼 먹고 한 몇 년 견디면 뭐 시장이 또 정상화 되겠죠. 그렇게 또 뭐 위험을 갖다가 회피해서 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준비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상입니다.